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배설물, 그러니까 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은 그것과 함께 20년을 살았습니다. 박완철 박사. 그는 이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캐낸 보석들. 그들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그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한 하천에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을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릴 적 물장구 치며 뛰어놀던 기억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물입니다. 하천 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는 하루에 1,600만 톤, 1년으로 치면 낙동강물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모두 꺼리는 이 분뇨와 씨름하며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온 분, 박완철 박사. 오늘 도전탐구 길을 만든 사람들의 주인공입니다. 고무장갑 하나 지금. 마스크가 뭐 필요해? 마스크 필요 없어요. 마스크를 왜 끼고 하냐? 그냥 맨날 맡으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질환경센터 박완철 박사.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순물이라도 받으러 가는 듯한 차림새다. 지독한 냄새. 서울 시내 분뇨차란 분뇨차는 다 이곳으로 모인다. 박완철 박사 팀이 기다리는 건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온 가장 진한 분뇨. 따끈따끈한 실험 재료가 이제 막 도착했다. 조금 좀 열어주세요. 너무 물까 이거는? 바닥에서 나와야 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들르는 하수 처리장. 생각하기에 따라선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피하고 싶어하는 이 분뇨 때문에 박완철 박사는 유명해졌다. 농학을 전공한 그는 1981년 키스트에서 분뇨 연구를 시작했다. 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분뇨를 연구하다 얻은 별명이 똥박사. 그가 유명해질수록 세상은 깨끗해진다. 21세기 인류 최대 관심사는 환경.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 소망이 있는 곳엔 그의 연구가 있다.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곳. 이만한 시설로 하루 250톤의 오폐수가 정화된다. 손에 닿는 것은 모두 금으로 모든 더러운 물들은 여기에서 깨끗한 물로 다시 태어난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질소, 인, 환경에 맞게 모든 수치가 낮춰진 뒤 하천으로 흘러간다. 올해로 분뇨 연구 20년. 성공했다지만 그는 여전히 분뇨와 함께 살아간다. 냄새가 전혀 안 나죠? 맡아봐. 최첨단 하이테크의 산실 키스트에서 그는 왜 하필 분뇨를 택한 것일까? 이쪽에 관심은 있었지만은 뭐 이것만 갖고 속된 말로 먹고 살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 당시 또 생각을 못 했었고, 꼭 이제 분야, 환경 쪽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꼭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다루기도 어려운 연구를. 박완철 박사의 평생 밥이 된 분뇨. 80년대 강을 바꾼 대가였다. 오염의 주범은 사람과 짐승의 분뇨. 분뇨는 일반 오염물질보다 100배 독성이 강하다. 누군가의 연구가 절실했다. 농부의 아들 박완철 박사는 주저없이 분뇨 연구에 뛰어들었다. 실제 농사 경험도 있는 터라 분뇨와는 이미 친숙한 그였다. 처음엔 실제 분뇨가 아니라 농도와 성분을 똑같이 맞춘 합성 폐수를 이용했다. 하지만 연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네. 왜 현장에만 나가면 이 모양이지? 또 실패인가? 아, 예, 박사님. 이거 실험실에서는 깨끗이 처리됐는데. 진짜 분유에다 적용하면 잘 되질 않습니다. 뭐 현장에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여기 실험실하고 똑같이 설치한 건데. 설치할 때 박사님도 계셨고. 혹시 이 합성 폐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합성 폐수나 진짜 분유나 오염 물질의 농도는 같으니까요. 아니 내 말은 농도는 같아도 분뇨 속에는 우리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진짜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가짜 말고. 예? 네? 진짜 똥으로요? 그래, 진짜 똥. 이 세상에 지천으로 널린 게 똥이겠다. 뭐 그러면은 일부러 이런 되지도 않는 합성 폐수 만들 일도 없고. 왜? 더러워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그 냄새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냄새야 뭐 천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지. 이 건물을 우리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한두 번 냄새나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거야 뭐 환풍장치 달면 별 문제 될 거 없고. 아니죠. 냄새도 냄새지만 똥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있다면. 내 지금까지 살면서 똥 먹고 병치랬다는 소린 들었어도 똥 때문에 죽을 병 걸렸다는 소린 못 들었다. 또 다른 문제 있나? 연구원들의 불평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성공에 대한 기대로 그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중량 처리장에 가서 이제 입문을 채취를 할 때, 요즘 20리터 말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담아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큰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네. 김 박사님. 아니, 박 박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아무래도 진짜 분뇨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제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박 박사 혼자 쓰는 건물도 아닌데 우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지금 건물 전체가 이 냄새로 다 덮였어요. 환풍장치만 보강하면은 조만간 괜찮아질 겁니다. 환풍기가 아니라 환풍기 화래비를 해도 이 냄새가 어디 보통 지독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분뇨 정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은 수질 오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이며 바다며 다 이 똥으로 뒤덮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땐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십시오. 어디 박 박사 연구만 중요한 연구입니까? 그 똥 연구보다 훨씬 가치 있는 실험이 이 건물에만 여럿 있어요. 박사님! 거의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내 관리부에 이 얘기해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김 박사님! 특별한 조치는 금방 내려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가운데에 있던 그의 연구실은 가장 외지고 허름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조제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여기도 냄새가 들어오거든. 내가 앉아 있더라도 나가 보면 완전히 그냥 온 천지가 그냥 그 냄새로 그냥 진동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연구실을 이제 저쪽에 있다가 이쪽 좀 흐름하지만 이쪽으로 온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죠. 거기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있었으면. 구석진 곳. 하지만 그의 연구는 중앙에 서게 되었다. 다 됐나? 이거 하나 더. 덕분에 숨어서 몰래 하던 원액, 그러니까 생분 조제도 내놓고 할 수 있게 됐다. 분뇨란 거름되고 약이 되는 것이라 배우고 자란 터라 지금도 장갑을 끼는 법이 없다. 이젠 냄새에 웬만큼 익숙해진 연구원들도 결코 따를 수 없는 경지다. 분뇨는 실험 미천. 예나 지금이나 미천 장만하는데 그는 빠지는 법이 없다. 분뇨는 신선도 유지가 생명이다. 썩거나 상하지 않게 햇볕에 닿으면 굳이 들어버리는 야채 다루듯 냉장 보관이 필수. 예상대로 실험실은 분뇨 천지다. 알고 보면 이 실험실이 분뇨로 가득 찬 덕분에 전 국토가 분뇨 몸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도 좋지만요. 사실 진짜 이 분뇨를 연구에 사용하신다는 게 좀 꺼림직하셨을 텐데 주위에서 뭐 냄새 난다고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 실험을 할 때 그 재현성이라 그러죠. 실험실에서 했던 결과가 현장에 보급됐을 때 그 경우는 일단은 실용 학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실용성을 배제하고는 어떤 연구라는 것이 큰 의미 부여를 못하지 않냐고. 그 분뇨 박사라고 보통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떤 그 여러 가지 주변에 좀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겪으시는 뭐 그 어떤 어려움이나 뭐 재미있는 얘기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들. 초기 단계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뇨를 퍼올 때 초기 단계는 이제 간염 예방 주사를 다 맞고 했거든요. 요즘은 안 맞고 있는데 아마 이게 무슨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나도 모르게 아따간 건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런 쪽을 하면서 어렸던 게 제가 이제 그 실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험실에서 개발한 것들을 그 현장에 보급을 하고, 저는 뭐 줄기차게 좀 현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다니다가 뭐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처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한겨울에 정화조 뚜껑 열고 이 샘플 채취하다가 미끄러져 갖고 그 정화조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바깥으로 빠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빠져갖고 그게 한 2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옷을 다 베린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뭐 어떤 뭐 그 좀 혹시 이렇게 연구하고 들어가면 뭐 옷을이나 뭐 몸에서 다 그 사실 독하잖아요. 냄새가 뭐 그런 것도 뭐 불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청소차 아시지 않습니까? 청소차를 수거를 해오면은 우리가 받아서 이제 연구실에 갖고 와서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튀기고 그렇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바지에도 묻고. 저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이미 모르겠어요. 내성이 생기고 이게 좀 냄새 뭡니까 웬만한 냄새 같지도 않으시죠? 그렇죠. 저는 모르는데 일단 집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바지 같은데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런 좀 미안한 감정을 좀 갖고 있었고. 현장 일이 늦어지면 분뇨 샘플을 가지고 귀가하는 날도 많았다. 불청객과 함께이니 반겨줄 식구는 없다. 더운 날이면 걱정되는 것이 샘플의 신선도. 수박통 담궈놓듯 임시방편도 안심할 수 없었다.
당장 나와봐요.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보, 그게 말이지. 꺼내요 당장. 그게 말이야. 너무 늦어서 실험실까지 가기는 그렇고 날도 덥고 상할까봐. 그럼 연구를 못 하잖아. 지금까지 당신 옷에 똥 묻히고 똥 냄새 풀풀 풍기고더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집안에 이 냄새 좀 봐요, 냄새. 아휴, 실험실에서 당신이 뭘 연구하든 간에 나는 상관 않겠는데 이따위 걸 집으로 가져오려거든. 그에게는 김치, 반찬통보다 귀한 분뇨통이지만 아내가 이해하길 바라는 건 무리였다. 애들은 어떤지 알아요? 친구들이 아빠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한대요, 창피해서. 뭐? 창피해? 당신은? 당신도 창피해? 지들은 똥 안 싸고 산대? 그 똥 때문에 지금 한강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 그 연구하는 게 창피해? 여보,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자꾸 똥박사라고 놀리니까. 좀 놀리면 어때? 나중에 한강물이 깨끗해지면은 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할걸? 여보, 이건 내 일생을 걸고 하는 연구라고. 똥? 아니, 그보다 더한 게 있더라도 당신이 좀 이해하고 좀 도와줘. 부탁이야. 여보. 알았으니까 저 바닥에 떨어진 국물이나 좀 닦아줘요. 그는 돌아가거나 꾀를 피우는 법을 몰랐다. 그런 우직함 때문이었을까? 첫 성공은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찾아왔다.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던 축산 폐수를 정화시키는 정화조를 개발해낸 것이다. 곧 생활하수까지 함께 처리하는 합병 정화조가 만들어졌다. 전국 축산농가 70%에 그 정화조가 보급됐다. 진짜 분뇨로 연구를 시작한 지 5년 만이었다. 핵심은 화학 처리가 아닌 미생물 처리. 정화조에 공기를 넣어주면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폐수 처리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작은 출발이었다. 이 축산정화조는 이 분야의 선진국 일본에까지 수출됐고 고액 연봉을 받는 과학자로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축산정화조와 합병정화조의 성공, 이 기술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스타 연구원이 된 박원철 박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미생물 연구에 들어갑니다. 분뇨를 가장 잘 분해할 만한 미생물을 찾아내서 인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폐수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디에 어떤 미생물이 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 미생물이 살 만한 모든 곳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박원철 박사의 긴 여정은 시작됩니다. 가시다, 조심해라.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작년에 뜨거. 미생물을 찾는 곳은 뜻밖에도 산이다. 질 좋고 우수한 토양 미생물이 바로 이 산 속에 살기 때문이다. 미생물이 사는 좋은 흙을 만나는 일조차 힘들었다. 후지산 쪽부터 먼저 갔었거든요. 가서 그쪽 근처에서도 여러 군데 샘플을 좀 해오고 또 일본의 또 남쪽 지역에서도 갖고 오고 또 홋카이도까지 가서 제가 좀 샘플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부엽도 상태가 좋고 하는 그런 지역들 가서 했는데 흙이 좋다는 외국의 유명산. 이잡듯 찾아 헤매는 힘든 산행이 계속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니 이거다 싶은 흙을 보면 욕심대로 퍼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고 갈 일이 막막해진다.
아따 참말로 이 소리가 영 시원찮은데. 아따 성님도 소리만 잘 지른다고 산삼이 딱 나타난다요. 이 사람아, 시방 우리가 산삼 귀경 보던 지가 벌써 2달이 넘어버렸는데 소리라도 시원하게 한번 질러봐야지. 또 누가 아는감? 신받다 소리 듣고 말이야, 산삼이 인사로 올란지 말이야. 이거 시작되면 소리 말고 해 떨어지긴 해. 싸게 갑시다. 싸게 가. 밀지 마라 이 사람아. 자꾸 웃자라 그래. 참. 아저씨! 아저씨! 아따 이거 간 떨어질 뻔했네. 뉘시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시죠. 무엇을 도와주라. 근데 못 오는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있어? 예. 이걸 다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요. 근데 이게 뭐다요? 그 얼른 보기에는 흙 같은데. 예, 맞습니다. 흙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흙은 아닙니다. 보통 흙이 아니면? 썩은 흙이구먼. 잘만 하면은 이 속에서 산삼 같은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죠? 끼어보시오. 나가 평생 산에 댕겼지만 이런 흙 속에서 산삼 나왔다 소린 듣지도 못했어. 그래요? 예. 진짜 산삼은 아니고요. 이런 흙 속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좋은 놈만 만나면은 산삼보다 몇 배는 값이 나갈걸요? 아니 그럼 산삼보다 더 비싼 게 있단 말이야 시방? 응? 가만. 미생물? 저 선상님, 나가 오늘 캔 약초를 다 드릴 테니까 무엇이야, 미생물인가 뭔가를 쪼까 보여줄 수 있지라. 딱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가난한 백성 둘 구제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미생물 그거 한 번만 딱 구경시켜 주시라. 예? 선상님.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게 워낙 작아서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요? 안 보여? 아니 그럼 어쩌 그럼 찾는단 말이오? 여기저기 괜찮아 보이는 흙은 일단 다 가져가서 현미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 속에는 수천만, 아니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괜찮은 놈을 찾기만 하면은. 끼어보시오. 그걸 찾느니 차라리 산삼 캐는 게 100배는 더 낫겠어. 에이 실없는 사람. 좋다가 말았네. 성님 얼른 갑시다. 가더라도. 아저씨, 이 가방 좀. 산삼만큼 귀하고 산삼 찬로 걷고 있었다. 좋은 흙을 채집하면 거기에서 미생물을 분리해내야 한다. 흙 알갱이 하나에 붙어있는 미생물이 수억. 그것을 분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백, 수천 배의 물로 희석해 수십 가지 샘플을 만들어야 한다. 또 어떤 흙에 어떤 미생물이 사는지 알기 위해선 일일이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 이렇게 분리된 미생물은 실제 분뇨에 응용해 봐야 한다. 실제 분뇨에 미생물을 떨어뜨리고 분뇨를 잘 먹어치우는가를 보는 것이다. 흙 채집에서 미생물 응용까지 이렇게 하는 데에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래 놓고도 허사가 되는 일이 많았다. 미생물 움직임을 일일이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 연구원들의 하루 일과. 하루 종일 온통 분뇨만 보고 사는 셈이다. 냄새.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박사님. 자네 지금 실험실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근데 향수는 왜? 냄새가 워낙 심해서요.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거든요. 자네 그럼 나 만나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향수 뿌리나? 네? 아니요. 자네하고 친한 좋겠나? 이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도 다 살아있는 생명일세. 감정이 있단 말이지. 이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다 느낄 수가 있다고. 자네 그런 말 들어봤나?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자기 주인이 얼마나 자주 논에 나와서 자기를 보살펴 주는지 그 발소리를 듣고 벼가 자란다 이 말일세. 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얼마나 실험실에 들락거리는지,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 우리의 발소리, 우리의 애정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일세. 자식처럼, 가족처럼, 친구처럼 늘 함께 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대하란 말일세. 알겠나? 괜한 향수나 뿌리지 말고. 아이고 이놈들아, 잘 있었냐? 오늘은 사랑의 인사 들려줄게. 먹으라 체하겠다. 그 똥이 뭐가 그리 맛있다고 맞바람에 개눈 감치듯 하냐? 별만큼이나 많다는 미생물. 그 중에서 우폐수를 먹는 미생물을 찾아야 한다. 행여 찾아낸다 해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자식을 키우는 애정이 필요했다. 날마다 모르는 미생물이 발견됐고 목록이 두꺼워질수록 실망의 두께도 커졌다. 그야말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에 민감해서 이 작은 미생물 하나를 두고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뭐 새로운 거 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새로 집어넣은 미생물은 거의 안 보이고 몇 마리 남은 것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한 번만 더 떠서 살펴보지. 그쪽은 이미 100번도 넘게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던 백두산 미생물들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왜 벌써부터 약한 소리를 하고 그래? 이제 겨우 3년이라고. 자, 조금만 더 해보자. 언제까지요? 5년이요? 10년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미생물 전공자도 아닙니다. 박사님은 농학이시고 저희는 환경공학이잖아요.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들도 제대로 못... 저부터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네들 겨우 이 정도였나? 왜 이렇게 포기가 빨라? 그런 정신이라면은 이런 실험 따윈 아예 손댈 생각도 하지 말게. 말은 이해하네. 물론 우리는 미생물 전공자가 아니지. 하지만 최소한 이 분뇨를 정화시키는 미생물만큼은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똥으로 뒤덮인 현장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한테 연구비를 대주는 기업체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다들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한테 돈을 줬을까? 이대로 포기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나? 어떤 기업체에서 연구를 하던 저 양반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 키스트라든지 이렇게 뭐 좋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쇳덩어리를 줘더라도 금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예단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전문가들이고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강박관념은 뭐 다른 분들도 다 가졌을 거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실은 제일 뭐 불면증 같은 것도 연구비 받고 계약하고 한 서너 달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불면증 때문에 새벽에 농학 박사 박완철. 불혹의 나이에 그는 미생물 공부를 시작했다. 눈을 감아도 길을 걸어도 미생물들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렇게 미생물에 미쳐 7년을 보냈다. 그치, 하루 중에 출근해서 또 연구실에 좀 앉아있다 금방 실험실에 가서 또 떠다가 상황을 또 보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이제 정립을 시켜나가는 과정이니까 뭐 하루에 우리 한 20% 정도는 미생물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천장 보면 미생물이 천장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게. 그렇게 보려 하고 그렇게 잡으려 했던 세계. 0.1mm도 안 되는 작은 세계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우주였다. 7년 동안 먼지처럼 많은 미생물 중에서 조건에 맞는 미생물은 불과 10여 종. 이 작은 것들이 세상을 정화시킨다. 녀석들을 키우기란 아주 까다롭다. 먹이는 쇠고기 가루, 단백질인 펩톤과 소금. 먼저 증류수를 부어 잘 섞는다. 그리고 알맞게 데워준다. 미생물의 먹이, 일종의 미음을 만드는 셈이다. 특히 또 이 녀석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흔들어주는 것. 먹이도 입에 맞고 조건이 마음에 든다 싶을 때 비로소 번식을 거듭해 그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네, 가시죠. 뭐 생각보다 별로 냄새 안 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처리되는 과정인데 좀 네. 원수고요. 여기 생분 이제, 원수. 예, 생분이 예. 들어있습니다. 저거는 냄새가 고약해서 지금 닫아놓고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주 기능을, 분해 기능을 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폭기조라는 데거든요. 네. 인위적으로 산소를 넣어준다고 해서 폭기조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분뇨를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예, 그렇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네. 요게 이제 처리되기 전에 원수고요. 분뇨 원수고. 요게 이제 그 처리가 된 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폭기조 안에서 쭉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그렇죠. 맑아지는 거예요. 예. 이제 폭기조 안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그 미생물들이 살면서 오염물들을 분해를 하거든요. 그 생분 자체는 굉장히 그 냄새가 역한데요. 네. 이미 이건 어느 정도 그렇죠. 처리가 되는 거.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유, 무슨 미생물 자체가 커피 마시듯이. 예, 한번 보세요. 냄새는 별로 안 나요. 예, 나네요. 이게 흙냄새 비슷하게 날 겁니다. 이게 예. 미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제가 그거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예, 한번 현미경으로 보면 예. 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현미경이, 보시면 네, 현미경이 예.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이쁘네요. 막 꽃잎 같기도 하고 뭐 하나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말씀 중에 그 미생물은 애정을 먹고 산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던데 그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미생물 연구해 오시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시니까 그 뭐 어떤 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는 뭐 이유 같은 것도 궁금해지고 그러네요. 미생물 자체도 어떤 생명체고요. 저는 뭐 과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다가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게 되면은 아마 미생물들도 나하고 텔레파시가 통할 거다. 교감을 할 것이다. 교감이 된다는 그런 아주 그냥 비과학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게 과학을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다들 뭐 과학자가 네, 좀 이상한 얘기를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로 제가 쏟은 정성에 비례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생물,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를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성들이 다른 연구들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클로드, 실험실에서 기른 10여 종의 미생물 덩어리. 죽어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거대한 생명체이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쉬고 있는. 이 바이오클로드 1kg으로 하루 100톤의 폐수를 5년간 정화시킬 수 있다. 설치 단가는 2억. 흙 속에서 보석을 캐낸 셈이다. 여기 보시는 이것이 바이오클로드, 그러니까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이 속에는 수질 정화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10여 종의 미생물들이 활동을 중지한 채 대기 중입니다. 일종의 냉동 보관인 셈이죠. 얼핏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바이오클로드의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말에는 중국으로도 수출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분요 박사 박완철. 요즘 그의 활동 영역이 하나 늘었다. 실용화를 최우선하는 그의 신념이 꽃피운 곳. 내가 판단 중국에 우리가 어떤 그 기술 수출을 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핵심은 아마 바이오메이크 부분이 될 거고, 중국 쪽은 아직까지는 어떤 문산 소조라든지 뭐 이런 케미칼을 써야 될 그런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유기물만 잡아주면 되니까. 일단은 미생물 조정조에서 연평균 12% 성장률. 그가 목표로 하는 건 우선 연간 5조 원으로 추정되는 축산 오폐수 처리 시장이다. 비교적 완벽하게 개런티가 되는 그런. 또 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은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 중국. 보유한 특허 기술만 20여 개. 해외 특허 등록을 완료한 기술이 5개. 20년간 한 우물만 파온 그의 고집이 오늘을 가능케 했다. 축산 농가가 집중돼 있는 마을. 최근 이곳에 바이오클로드를 이용한 정화시설이 들어섰다. 이곳으로 하루 120톤 정도의 축산 폐수가 들어온다. 제가 봅니다. 내 손을 잡아줘봐. 이쪽에. 됐어. 박 박사, 그는 여전히 분뇨와 씨름하는 중이다. 그리고 여전히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다. 냄새는 전혀 안 나네. 에메레트 상태도 좋고. 정화조로 흘러들어오는 축산 폐수는 검은 죽 같은 상태. 수돗물보다 2만 배나 독성이 강한 물이다. 바이오클로드가 녹아내리면 미생물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 여기에 분뇨의 독성을 견딜 수 있도록 산소를 불어넣어주면 미생물은 분뇨를 먹으면서 그 수가 불어난다. 사흘이 지나면 물은 보리찬물 정도로 맑아진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미생물만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획기적인 공정. 그것이 바이오클로드다. 정말 조직지혈이겠죠. 제가 활용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저는 더 많은 종류를 놓고 이제 실험을 해서 한 10여 종류가 이제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량 정식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할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완벽하게 아마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생물 쪽은. 이 물이 냇가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꿈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그 더럽고 하찮은 분뇨에서부터 시작한 꿈. 20년 전 키스트 한 구석에서 품었던 그 꿈이 지금 흐르고 있다.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뛰어놀 수 있는 하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작은 쉼터가 될 수 있는 하천. 그 뒤에는 남들이 다 꺼려하는 분뇨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뇨 속에서 산삼을 캐는 사나이 박완철. 코를 찌르는 분뇨 냄새는 언제나 구수한 향기로 그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저는 좀 변화에 익숙한 사람보다는 좀 우직한 그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분뇨라든지 이런 쪽 만지면서 좀 변화에 좀 익숙했다면 좀 손쉬운 쪽으로 계속 접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끈기를 갖고 어떤 변화에 좀 우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